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손수 싸간 도시락 하나가 한 어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정성이 담긴 반찬이 차가운 쓰레기통 옆에 버려졌을 때 한 어머니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숙, 올해 68입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지방 소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아들 민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맞벌이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몇 달에 한 번 전화 통화가 전부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됐습니다. 어느 가을날 문득 아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이 좋아하던 고등어 조림을 정성스럽게 끓였습니다. 멸치볶음, 장아찌, 그리고 김밥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손가방 가득 반찬을 담고 3시간을 달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들 아파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깜짝 놀라겠지? 기뻐하겠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며느리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환영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놀라움도 반가움도 없는 그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게 갑자기 너희 보고 싶어서 반찬도 좀 싸왔어.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왜 제가 미안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음엔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 오늘 약속 있어서요. 수지는 문을 반쯤만 열어둔 채 말했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잠깐이라도 앉아 있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민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 응, 갑자기 오셨네. 우리 약속 있다고 했잖아. 수진이 뒤돌아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문가로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진짜 나가야 하는데. 아들의 목소리에도 반가움보다는 난처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방해가 되는구나. 그래, 미안하다. 그래도 이거라도 받아. 민호 좋아하는 반찬들이야. 저는 무거운 손가방에서 반찬 봉지들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도 모른 채 그저 떨렸습니다. 수진이 잠깐 망설이더니 받아들었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없어요.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거든요. 그게 더 편하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없다고? 배달 음식이 더 편하다고? 그래도 이건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건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진짜 나가야 해서요. 죄송해요. 수지는 봉지를 받아들고는 곧바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민호 얼굴이라도 좀. 엄마, 저 정말 급해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파트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와서 겨우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무거운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억지 미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타면 민망하니까요. 68년을 살면서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아프고 속상해도 남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는 것.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눈에 익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제가 싸준 반찬 봉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설마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가가서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담아간 고등어 조림통, 멸치볶음통, 장아찌통, 그리고 김밥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주저앉아 그 봉지들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끓이고 볶고 썰고 담았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싫었구나. 내 정성이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웠구나. 냉장고 자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받고 싶지 않았던 거구나. 슬픔보다 허무함이 먼저 왔습니다. 분노보다 자괴감이 먼저 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가슴만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그 반찬 봉지들이 여전히 쓰레기통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 지난 인생 전체가 저기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남편 떠나고 10년 혼자 외로운 시간을 견뎌낸 건 아들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 아들은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내가 준 사랑은 그에게 그저 부담이었구나. 3시간 동안 버스 안에서 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창밖 풍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앉아 반려견 봉순이를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봉순이가 제 얼굴을 핥아줬습니다. 그때서야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봉순아, 엄마는 뭘 잘못한 걸까? 엄마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 하지만 그날 밤 오랜 시간 울고 난 후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나 박정숙으로 살아야겠다. 68세. 아직 늦지 않았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찾기로 했다. 며칠 후 동네 우체국에 갔다가 게시판에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요리 클래스 수강생 모집. 나이는 숫자일 뿐.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내가 할 수 있을까? 68세 할머니가 수업을 받으러 간다고 사람들이 웃지 않을까?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문의했습니다. 저 68세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전화를 받은 직원분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오히려 그 연세분들이 제일 열심히 하세요.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분들이었습니다. 강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요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말에 모두들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따라서 박수를 쳤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를 찾는 시간. 수업이 진행되면서 옆자리 김영숙 씨와 친해졌습니다. 영숙 씨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정숙 씨, 무슨 일로 여기 오셨어요? 요리는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반찬 이야기를요. 영숙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숙 씨,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네요. 자식 위해서만 살았는데 정작 자식들은 우리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알아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를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봉순이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봉순아, 엄마 오늘 수업 갔다 왔어. 재밌었어. 그리고 말이야, 엄마 친구도 생겼어. 봉순이가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 아직 서툴고 어색하지만 이 길이 맞는 것 같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요리 솜씨가 소문나면서 강사님이 보조 강사를 제안했습니다. 정숙 씨,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다음 기수부터 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정숙 씨 손맛은 정말 특별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기쁨보다는 믿기지 않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날 저녁 기분이 좋아서 오랜만에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아니, 그냥 엄마가 요즘 문화센터 다니는데 말이야. 문화센터요? 엄마 나이에? 그 한마디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나이에? 요리 수업인데 엄마가 보조 강사 제의를 받았어. 엄마,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그 나이에 뭘. 민호야.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명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했는데 도리어 상처만 받고 끊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며칠 후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돈 필요하세요? 문화센터 다니시는 거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 싶어서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문화센터를 다닌다고? 내가 배우고 싶어서, 나를 찾고 싶어서 다니는 건데 왜 모든 걸 돈으로만 생각하는 걸까?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려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 씨, 나 오늘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자식들은 절대 이해 못해요. 우리가 왜 새로운 걸 시작하는지, 왜 배우고 싶어 하는지, 자식들 눈에는 우리가 영원히 늙은 엄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응원하면서 살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자.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은 수진이네 집에 가기로 했어요. 우리 집은 안 오는 거니? 네, 작년에 엄마네 갔으니까 올해는 장모님 댁이죠.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안 왔는데 언제 우리 집에 왔다고. 하지만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령 따져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추석 당일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정성껏 음식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민호가 말이에요. 올해도 안 온대요. 근데 알아요? 저 이제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한데 제가 저를 찾았거든요. 남편 사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어. 당신답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연휴 내내 민호에게서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러워서 울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인정하자, 받아들이자, 그리고 나를 위해 살자. 연휴 마지막 날 영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 혼자 명절 보내셨죠? 나도 혼자였어요. 우리 내일 만나서 밥 먹어요. 우리끼리 뒤풀이 하자고요. 좋아요, 영숙 씨. 전화를 끊고 나니 웃음이 났습니다. 나에게도 이제 가족이 있구나.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을 나눈 가족이. 그날 밤 저는 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나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구나. 68년 만에 깨달은 진리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외롭다고 느꼈을 밤인데 이번에는 평온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시니어 인생 2막 특집 방송 출연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정숙 씨가 딱 맞는 사례예요. 68세의 요리 강사로 새 출발하셨잖아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내가 TV에? 말도 안 돼. 하지만 영숙 씨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정숙 씨, 이거 기회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68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삶은 지금부터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진짜 나구나. 방송이 나간 후 동네에서 작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어머, TV에 나오신 분 아니에요?
정말 멋지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 방송 보시고 용기 얻으셨대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TV에서 봤어요.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활동적이신 줄 몰랐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로 사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엄마, 민호야, 엄마도 인생이 있단다. 내 엄마이기 전에 나는 박정숙이란다. 68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침묵이 들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괜찮아. 내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엄마는 이제 괜찮으니까. 지금 저는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요리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강생들은 제게 정숙쌤이라고 부릅니다. 그 호칭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봉순이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작은 밭에서는 계절마다 새로운 채소가 자랍니다. 가끔 아들이 전화를 합니다. 예전처럼 엄마 뭐해? 가 아니라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제 아들도 저를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어머님 방송 잘 봤어요. 멋지세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문자 한 줄에도 기뻐했을 텐데 이제는 덤덤합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편한 거구나. 그날 쓰레기통 옆에서 본 반찬 봉지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요구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냉장고 대신 세상이 내게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저는 박정숙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68년 만에 찾은 나 자신 늦었지만 그래도 찾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이는 결코 새로운 시작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지혜가 있기에 더 멋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따뜻하고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